홍터뷰. 안료사님은 어디서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집입니다. 집에 이런 영풍이 있어요? 아, 예전에 방송 해볼까 했는데 그냥 안 하고 있다가 홍찬의 독서 모임 같은 데서 요긴하게 이런 건 얼마나 해요? 한 7만 원 줬나? 그래요. 아, 진짜요? 그래도 꽤 나가네. 근데 요새는 줌을 많이 하니까 네, 둘 하나 둘. 괜찮습니다. 잘 네, 들리십니까? 하나, 둘, 하나, 둘. 네. 네네. 네. 홍찬의 월간 프로젝트 홍터뷰 세 번째 인터뷰 주자를 모시겠습니다. 바로 안료사님입니다. 맞습니다, 안료사님. 안료사님. 반갑습니다. 안료사님 소개 간단하게 짧게 드리면 오랫동안 활동해온 홍천의 회원이시고 닉네임을 안료사라고 지으실 만큼 문학적인 관심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주식 게시판에서 독특한 종목들 소개 많이 해주시면서 활발한 활동 해주시고 계시고 특히 스타 역캠 BJ들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회원분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죠. 그래서 오늘도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주실 것 같은데 예, 스타 역캠 마스터 안료사님 모셨습니다. 안료사님, 스타 역캠 마스터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부끄럽습니다. 약간 마스터이면서도 마스터가 아니기도 하죠. 왜냐면은 좀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많이 아는 편이지만 또 하루 종일 그 방송을 탐닉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많이 모르다 보니까 저는 또 저만의 관점으로 이제 해석해서 소개를 하는 거라서 그리고 좀 취미가 약간은 좀 마이너하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변태스럽기도 하고 약간 그렇죠. 그 여자가 스타크래프트를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좀 곱지 못한 시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솔직히 떳떳하지 못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뭐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에서 양보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나는 이걸 좋아한다. 뭐 어찌됐든 스타크래프트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스타크래프트 혹은 스타크래프트 역캠 BJ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혹은 e스포츠가 안료사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뭐 토비님도 저랑 좀 같은 나이대인데 학창 시절에는 또 지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게임하는 게 자랑스럽다거나 주된 문화라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도 좀 자격지심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좀 학창 시절에서도 인싸 그룹에 끼지 못하는 약간 겉도는 부류의 그런 학생이었는데 스타크래프트가 출시되면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편입되는 1층 이동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게임이라서 어렸을 때 그 특별한 경험 때문에 아마 좀 제가 집착하지 않나. 그런 말씀 해주신 거 보면 조금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게임이 출시되기 몇 달 전부터 뭐 게임 잡지 같은 걸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러다 보니까 스타크래프트가 처음 출시됐을 때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에 대한 그 개념들이 사람들한테 박혀있지는 않다 보니까 처음 접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앞서갈 수 있었고 그런 면에서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었죠.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인구수만 안 막혀도 거의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났죠. 그러면은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PC 서버 같은 데서 뭐 레더 랭크 점수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하시고 그러셨나요?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안료사님의 스타크래프트 이력에 대해서는 조금 짚어본 것 같고 어떻게 그런 스타 역캠이 같은 거에 빠져들게 되셨는지. 이것도 좀 쑥스러운 얘기긴 한데 옛날에 온게임넷 MBC 게임이 있을 때부터 그때도 여자 리그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한참 뒤에 게임넷 MBC 게임 리그가 폐지되고 나서 아프리카로 넘어왔는데 저도 약간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많이 심했어요. 약간 별풍선 위주의. 네, 별풍선 때문에 게임 외적인 것에서 너무 좀 뭐라고 광대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하고 게임 자극적인 콘텐츠들 위주로 한다는 게 좀 거부감이 많이 느껴졌고 슬프기도 했고 근데 또 더 이상 이제 대기업에서 지원을 해주지를 않는데 그 친구들을 좀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들밖에 없으면은 그 친구들도 제가 비난할 자격도 없는 거고 점차 저로서는 좀 싫어하면서도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아프리카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찾아가다가 그런
여성 유저들 위주로 사실은 좀 순수하다고 볼 수는 없죠. 이 시청자들이 순수하게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해서 그 방송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 여자들을 보고 싶어서 보는 거고, 그런데 또 정말 여자들한테만 관심이 있어서 보는 거면은 또 다른 좀 더 자극적인 방송들이 많잖아요. 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약간 그런 자격지심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임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성들한테 좀 이미지적으로 좀 안 좋게 비춰지는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여자들이 게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게임을 열심히 하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상받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나. 약간 남자들이 소개팅 나왔을 때 취미를 게임이라고 말하기 살짝 꺼려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네. 심리일까요? 그리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입으로 게임 좋아한다고 말하기가 꺼려지는데 반대로 음, 여자 쪽에서 먼저 관심을 갖고 게임을 열심히 하고 좀 그런 거에 좀 열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남자 쪽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더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아마 좋아하게 되지 않나. 확실히 예전에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 방송이 활발해져서 그런지 요즘은 별로 그런 게 그렇게 부정적이게 보이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리사님이 소개해 주시는 글들도 보면 여자 회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재밌어 하시는 것 같고 요즘은 이미지가 많이 괜찮은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좋게 그것은 소비님께서 하이라이트만 정제된 그런 부분으로 아직까지도 문제가, 제가 볼 때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렇군요. 어, 네. 저는 계속 하이라이트의 세상에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프리카랑 유튜브랑 요새는 동시 송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나가는 그런 영상들을 편집할 때는 약간 저열한 이미지들을 털어내고 그나마 건전한 부분들만 좀 편집을 해서 내보내지 않나. 저도 홍찬에서 소개를 할 때 최대한 정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음, 저는 그, 약간 이 사쿠란보나 뭐 코카인 댄스 정도까지는 뭐 괜찮은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가. 그런 춤 같은 건 좀 건전한 편이고 제일 심한 게 일단은 언행 같은 것들 직설적이고 좀 저속한 욕설이나 은어나 이런 것들 너무 남발하고 채팅들도 좀 악성 채팅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민낯으로 좀 일반인들한테 소개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 스타는 아프리카에서 주로 이렇게 번성하고 트위치에서는 네. 소소하게만 유지될까요? 일단은 별풍선이라는 게, BJ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시청자들이 BJ들한테 별풍선을 쏘고, BJ들끼리도 별풍선을 서로 주고받고, 그것 자체도 컨텐츠로서 작용하지 않나. 음, 그리고 일단 아프리카 그 서수길 대표 있잖아요. 그분이 네. 스타크래프트 개인적으로 좀 빠심이 깊다 보니까 대회나 이런 것들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아프리카가 어디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모으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퍼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전폭적인 지원을 서수길 대표님께서 해주시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아주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은 몇 년 정도 사용하셨어요? 한 7, 8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음, 정말로 죽돌이가 된 거는 한 3, 4년 정도? 네. 음, 그럼 시청하시면서 가끔 이렇게 도네이션이나 별풍선 같은 것들도 이렇게 하고 하시나요? 아, 네.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꽤 많이 도네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아프리카에서 또 큰손이라고 부르는 그런 도네이션은 정말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제가 범접할 수 없고 일반인 기준에서는 정말 좀 낭비라고 생각될 정도로 도네이션을 많이 한 편입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서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음. 오늘 종가가 14만 5,500원인데 아, 네. 지금 보니까 예, 아프리카 TV도 이 무빙이 환상적이더라고요.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제가, 아, 나는 주식을 할 자격이 없구나. 그런 좌절감을 많이 느꼈던 게 그렇게 많은 종목을 사고 팔았는데 제가 사고 판 어떤 종목보다도 저는 아프리카의 미래를 밝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음, 내 돈을 넣지는 못했잖아요. 결국은 네네. 내가 돈을 넣어야 그게 내 실력인 건데 5만 원 후반대에 사서 6만 원 초반대에 팔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14만 원이잖아요. 그 네네네.
근데 저는 그거를 꼴랑 6만 원에 좋다고 팔고 앉았으니 제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아프리카 주식을 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한 10년 전에 애플이 진짜 앞으로도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제가 애플 주식을 사지는 않았었거든요. 이게 머리로는 생각을 다 하는데 이 머릿속에 이론만 가지고 내 돈을 넣기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TV 주식으로서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솔직히 저는 좀 어둡게 봅니다. 아프리카가 그렇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약간 자산 시장에 좀 버블이 많이 컸었잖아요. 거기서 큰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도네이션을 많이 한 그런 부분이 크지 않나. 앞으로는 그런 거품이 좀 꺼지고 나면은 아프리카에서 얻는 수익도 자연스럽게 비슷한 흐름으로 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긴 침체 기간을 겪고서 나중에 먼 훗날 다시 한번 또 전성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주식 얘기 좀 해보면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류사님도 주식 홍찬에 좀 많이 말씀하시는 편인데 아니, 주식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2019년에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를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 오기 이전에 시작하셨네요. 네, 바로 직전에 시작했죠. 그래서 음, 시작하자마자 아주 참교육을 제대로 당했습니다. 네. 그때 이렇게 깊게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다시 쭉 올랐잖아요. 계속 타고 계셨어요, 그때? 네. 제가 한 대여섯 종목을 들고 있었는데 단 한 종목도 손절을 하지 않고 계속 들고 있었고요. 다만 좀 그때 제가 실수했던 게 인버스를 매수를 했는데 그렇게 폭락장에 인버스 따라가는 거 아니다. 이런 교훈을 얻었고 혹시 뭐 본인 스스로 주식하는 스타일은 어떻다라고 정의 혹은 정리하실 수 있나요? 아, 네네네. 어떤 재료로 인해서 상한가라든지 한 번 시세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조정을 받고 재료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첫 번째 조정에 들어가서 홀딩을 하고 한두 달 이내에 제시세가 날 때 그 제시세가 나는 도중에 빠져나온다. 음, 그때는 이게 공식이었죠, 거의. 붙들고만 있으면은 모든 주식이 다 올랐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때는 제가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죠. 그게 내 실력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고, 역시 그 초보자의 행운 같은 거였다. 음. 혹시 그러면 그동안의 수익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알류사님 스스로 좀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준으로 네.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 않은데 말씀 근데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지 못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손실을 보고 싶어도 손실을 볼 수 없는 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을 안 하면 너무 욕심이 큰 사람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문제 있는 주식을 했기 때문에 만족할 수는 저도 좀 없었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호비님 그 주식 게시판에 올리는 걸 몇 번 봤는데 급등주 많이 따라가시더라고요. 그런 만족스럽지 못한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앞으로 좀 길게 보면은 다들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저도 인버스 그렇게 막 7, 80%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 손실로 인해서 제가 많은 걸 배웠고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다들 좋은 공부하신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공부를 너무 비싼 수업료를 내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알류사님 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많은 수익을 준 종목 하나 자랑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첫 번째는 시젠이고요. 두 번째는 SM 라이프 디자인이 거의 네. 한 2배 이상 오른 거를 거의 수익으로 챙겼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이제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아무래도 생각하셨던 매수 이유와 매도 음,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면 좀 그런 걸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젠은 정말 단순한 이유로 들어갔는데요. 일단 주식을 처음 시작해서 주식 서적 같은 거를 찾아보잖아요. 맨 처음 배우는 게 ROE라는 게 있고 PER이라는 게 있잖아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시젠이 정말 말도 안 되는 ROE와 PER 수치를 그 당시에 이제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다시는 그런 ROE와 PER은 그런 종목을 다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뭐 따질 것도 없다. 이건 무조건 사는 거다 하고 들어갔고 실제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거의 한 달 동안 무시무시한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저는 뭐 중간에 다 먹지도 못하고 내려왔는데도 가장 큰 수익을 저한테 안겨줬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저도 시젠이라는 종목을 잠깐 들고 있었는데,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SM 라이프 저도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처음에는 그 한한령 해제 이슈를 보고 음, 들어갔거든요. 아무래도 엔터주다 보니까 한한령 해제되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음, 그런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오를 것이다. 노리고 들어갔는데 그 중국 시진핑 형님께서 한국에 온다 온다 하면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시진핑 형님께서 안 오시고 물려버렸죠. 그래가지고 점점 거의 한 30% 가까이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우리 윤여정 여사님께서 예, 미나리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큰데 SM 라이프 디자인에서 그거와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음, 거기에 한번 희망을 걸었고 그냥 눈 딱 감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운 좋게도 음, 정말로 그런 꿈꿔왔던 그런 모든 시나리오가 착착 맞아 떨어지면서 그것도 그 마이너스 30%의 손실을 다 회복하고 나서도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시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링 위에서는 처맞게 네. 마련인데, 많이 처맞아 봤는데 처맞은 이유는 제가 그걸 믿지 못하고 손절을 했기 때문에 처맞은 거였거든요. 내가 손절을 했는데 시나리오대로 가서 그 종목이 올라버리면 그게 더 억울한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가지고 SM 라이프 디자인은 시나리오대로 안 되더라도 이번에는 한번 홀딩을 잘 해보자 해서 그냥 그 핸드폰 끄고 주식 앱 안 켜고 그렇게 홀딩을 했습니다. 가끔씩 SM 디자인 소식 전해주시면서 되게 길게 홀딩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거기에 너무 많은 걸 걸었기 때문에 그걸 손절하면 저는 한강을 갔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서 손절을 하려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좀 주식 열풍이 많이 죽었고, 오히려 좀 경기 침체나 이런 자산 시장의 하락에 좀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작년까지만 해도 모두가 다 어떻게든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시대 정신 같은 게 지배했던 한 아, 해였잖아요. 네. 그때 좀 너도 나도 다 주식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좀 그런 모습들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알리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봤고요. 왜냐하면은 이번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2년 동안 정말 많은 경험들을 우리 주린이들이 많이 겪고 많은 것을 배우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배움들이 네, 그 뭔가 경제적 자유 이런 거는 진짜 얼척도 없는 얘기고 다만 그 많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주식 시장에서 이런 점들이 위험하구나. 주식 투자에서 이런 실수들을 할 수 있게 되겠구나. 그리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쥐꼬리만한 월급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두가 아마 절실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것만으로 해도 저는 좋은 현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상승장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경제적 자유 이런 큰 욕심은 버리고 그냥 약간 뭐 100만 원 넣어가지고 2%만 먹어도 치킨 한 마리 먹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노동자라도 자본으로 인한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이나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로만 따져도 좀 꽤 큰 수익 아닐까. 그러니까 노동 수익으로만 얻는 어떤 한계점이 있고 그런 것에서 얻어지는 약간 박탈감? 자본가들만 돈으로 돈을 번다는 그런 세계에 우리들은 좀 소외되어 있다. 이런 거에서 좀 주식의 어떤 요령 같은 걸 터득함으로써 그런 소외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우리도 좀 약간 시드는 좀 적을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도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경험들을 한 것들 그런 것만 해도 좀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